한 주간 언론의 보도 동향을 평가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보도 평가는 삼성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 네네.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신다고요? 예. 이게 23일에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출시한다고 이렇게 하나를 공개했어요. 미국에서요. 예. 근데 이 핸드폰 출시에 대한 방송사들이 보인 그 호응이 저는 놀라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울 정도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놀라울 정도이긴 한데 또 이게 늘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삼성전자가 뭔가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을 때 특히 핸드폰을 내놓으면 항상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관련 보도를 냅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총 6개 방송사가 24일 저녁종합뉴스에서 일제히 별도의 꼭지를 할애해서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하. 보도를 전하지 않은 저녁종합뉴스에 전하지 않은 방송사는 JTBC뿐이었습니다. 예. 그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도 낯뜨거운 수준의 홍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에서 만든 영상을 방송사가 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래요? 예, 먼저 공영방송인 KBS는 무려 2건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타사는 다 한 건이었는데 KBS만 2건이었거든요. KBS가 혼자 2건. 네, 근데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8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노트 8. 노트 8을 노트 8을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확 끄는 신기술보다는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기능을 첨단화했는데 외신들은 노트 7 발화 파문의 악몽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라고 앵커 멘트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테두리를 거의 없앤 디자인으로 화면을 최대한 키웠고 광각과 망원 카메라 2대를 장착해 먼 배경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장착된 프로그램은 이처럼 펜으로 쓰고 작성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하는군요. 네. 제가 이제 KBS만 우선 자세히 읽어드리는 거고 타사는 거의 똑같아요. 예. 아날로그 감성을 보다 강화하거나 웹페이지나 문서에 펜을 대면 번역해주는 기능도 첨가했습니다 등 상품의 기능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는 핸드폰에 대한 외신의 호평을 전한 다음에 미국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애플도 신제품을 곧 선보일 예정이라 소비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의 전부예요. 이 멘트가. 나머지는 사실상 광고죠.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KBS는 다음 보도에서 최신 스마트폰들은 인공지능을 앞세워 미디어와 금융 분야로 그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보도는요. 지난 2015년 나온 갤럭시 S7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했습니다. 올 상반기 출시한 S8에서 기기의 테두리를 없앴습니다. 라는 기자 멘트로 시작되고요. 네.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 KBS는 스마트폰이 캠코더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수잔 다실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제품 전략 감독의 그 인터뷰를 실어줍니다. 예. 듀얼 소프트웨어로 사진뿐만 아니라 비디오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보여줍니다. 두 꼭지 보도 모두 다 홍보네요. 네네. 예. MBC는 표면적으로는 프리미엄 휴대폰 전쟁이라는 이슈에 집중하는 척 하는데요. 실제 내용은 KBS 내용과 거의 같고요. 제목은 그런데 네. 내용은 KBS랑 그렇죠. 비슷하다. 예. 다만 MBC는 삼성 이야기만 하지는 않고 뒤에 LG와 애플의 신제품 소식을 간단하게 덧붙이고 있는 정도예요. 하지만 2분 24초짜리 보도에서 1분이 넘는 내용은 삼성 갤럭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KBS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SBS도 한 꼭지에서 삼성과 LG,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함께 묶어서 말했지만은 보도의 절반가량이 삼성의 신제품 행사장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MBC, SBS는 약간 구색을 맞춰서 타사 이야기를 조금 더 넣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제품까지를 뭐 비슷하게 비교해 준다면 장단점을 비슷한 분량으로 그럼 그나마 뭐 좀 하나의 보도물이라고 볼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KBS는 정말 좀 심했군요. 그 대목에서는. 네. 지상파는 이랬고 종편은요? 종편은 좀 더 노골적이었는데요. 더 노골적이에요? 네. 이를테면 TV조선의 관련 보도 제목을 읽어볼게요. 노트 7은 잊어라. 베일벗은 노트 8. 이거 광고 문구네요. 예. 그죠. 그냥 보도자료 또는 광고라고 해도 납득이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내용은 지상파와 거의 똑같습니다. 채널A 역시 2개의 눈 달고 노트가 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도 홍보 문구인데요. 네,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장된 사진에 펜으로 글씨를 쓰자 글자가 예쁘게 변하며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손글씨를 메신저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카메라는 광각과 망원 렌즈 두 개가 장착돼 풍경과 인물을 모두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 적용돼 밤에도 흔들림 없는 사진이 가능합니다. 거의 광고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MBN도 마찬가지입니다. 듀얼 카메라 첫 탑재라는 보도에서요.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노트 8의 화면을 켜고 노트 시리즈의 핵심인 펜으로 직접 글씨를 써봤습니다. 문자를 누르니 대신 잘 지내니 라고 쓰고 전송을 누르니 아날로그 감정이 묻어나는 나만의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이면서 상세한 광고네요. 모든 기능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예를 들어 신차를 출시한다든지 LG에서 무슨 세탁기를 출시해도 이렇게 보도해 줍니까? 사실은 저희가 모든 회사 제품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카운팅을 하진 않아서요. 정확하게 타사가 얼마나 보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실은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제품은 이렇게 유난스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적이 거의 없고요. 대신에 삼성전자의 신제품, 특히 핸드폰 신제품의 경우에는 늘상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나쁜 보도로 지적한 것이 있는데요. 작년 7월 7일에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지금과 거의 똑같이 삼성전자 관련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삼성전자 광고나 마찬가지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MBC의 갤럭시 S7 호조 8조 벌며 깜짝 실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7월 7일 보도였는데요. 당시에 KBS는 22번째 단신, SBS는 22번째 보도, TV조선은 30번째, 채널A는 22번째, MBN은 23에서 24번째 이렇게 두 꼭지를 보도했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가 6번째 보도였습니다. 뉴스 시작하고 6번째 보도. 그러니까 비교적 앞부분에 배치가 된 거죠. 그만큼 중요도를 뒀다는 얘기죠. MBC 보도 내용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호조를 말하면서 영업이익에 호조를 보였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요. 2,600만 대 넘게 팔리면서 모바일 부분에서만 4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갤럭시 S7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초고화질 TV와 에어컨 등의 선전도 있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때 화면에서는 당연히 제품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선전물이라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더 황당했던 것은 당시 TV조선 보도인데요. 스마트폰 대박 8조 깜짝 이익이란 보도여서 이 보도에서는 갤럭시 S7의 광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펄펄 끓는 물에 빠뜨려도 16시간 동안 물에 담궈도 멀쩡하게 작동한다라고 노골적인 상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방송 심의 규정에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심의해서 대충 지나갔다고 여태까지 제대로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에는 광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이 협찬주 및 그의 상품, 서비스, 영업 장소 등의 광고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이나 상품 등의 기능을 시연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 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노출하는 내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는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 소품으로 드라마 같은 데서 노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또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제목, 보도, 영상 그리고 앵커와 리포트의 설명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품의 장점을 늘어놓는 이런 보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된 심의를 내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분명하게 디자인과 상품의 기능을 시연하는 그런 내용을 그것도 뉴스 시간에 보도물로 문제 있군요. 상품명도 계속 말해주잖아요. 여러 번. 방송은 그렇고 신문은 어때요?
그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6개 신문을 봤더니 모두가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만 한겨레가 2건을 보도했고요. 타사는 모두 1건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오히려 많네요. 네. 예. 한겨레는 한 건은 출시 관련 기사고 한 건은 신제품을 체험한 기사인데요. 예. 보도 크기도 제법 큽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KBS, MBC, TV조선 이런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다 뿐이고요. 네. 예,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민원연이 전에 작년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때 조중동, 한겨레, 경향 5개 신문에 모니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이게 악재잖아요. 삼성의 악재를 과연 어떻게 보도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8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달간 종이신문 지면에 보도된 내용만을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예. 이 결과 언론이 삼성의 호재는 매우 비중 있게 다뤄주었지만 악재는 매우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7 폭발건은 몇 건씩 안 쓰는군요, 기사를. 네네. 아, 어떻게 보도했어요, 구체적으로? 작년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 당시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미국과 영국의 주요 외신들은 삼성의 문제인식과 상황 대처 그리고 소통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보도를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예. 단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9월 16일에 이런 보도를 했어요. 삼성의 소통 부족한 정보 공유 및 관련 정부기관과의 불충분한 공조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특히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의 공식 리콜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리콜을 발표해버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관계자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9월 2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는 중국 내 배터리 폭발 사고를 악성 소비자 탓으로 몰아가는 삼성의 태도가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삼성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배터리가 아니라 삼성이 보인 태도다라는 소비자의 발언도 인용을 했습니다. 배터리도 문제지만 거기에 네. 대처하는 삼성의 능력도 부족하다. 네.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인 분석 기사들인데. 예.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일간지는 세계 각지의 소비자 비난 여론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아하. 거의 전하지 않았고요. 예. 그냥 리콜 및 단종 조치가 시기적절했다라면서 삼성의 용단을 칭찬하고요. 기업의 빠른 안정화와 신뢰 회복을 염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예. 수십 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에 내려진 갤럭시 노트 7의 리콜과 단종은 사실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행위가 아닌 뒤늦은 아주 사후 시정 조치에 해당된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방식, 규모의 시의성과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 자체로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었는데 이런 지적을 하지 않고 그래요. 빨리 뭔가 대처를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보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예. 국내 언론 보도 중에서 개별 피해 사례를 다룬 기사는 5개 일간지를 통틀어서 제가 아까 2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체 보도량이 455건이었는데 거기에 단 2%에 불과한 9건만 개별 피해 사례를 다룬 보도였고요. 그러니까 전체 보도량 455건이라는 거는 노트 7 폭발과 관련된 모든 보도.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폭발 때문에 누가 다쳤다든지 하는 거는 딱 9건. 네네. 그마저도 구체적 취재가 아닌 기사 본문 중에서 짧게 한마디 언급되는 그 인용 보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심층 취재 대상으로 삼고 별도로 기사화한 것은 오히려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악성 소비자,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블랙 컨슈머 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역시 국내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및 단종 보도는 너나 할 거 없이 삼성 측의 판단과 대응을 추켜 세우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대부분의 기사에서 초기 대응 실패에 따른 뒤늦은 단종을 제조사 관점의 조기 단종으로 표현했고 배터리의 폭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폭발 그러다가 다음에는 발화. 예, 발화라고 바뀌었고요. 예. 제목에서도 속이 탄다, 뼈 아픈 상처, 쓸쓸한 퇴장, 더 아픈 건 명품 이미지가 깨진 것 등 기업 입장을 내면화하는 그런 표현들이 적지 않게 속이 사용됐습니다. 탄다라는 건 삼성이 속이 탄다 이거죠. 근데 언론들이 자기들 속이 탄다는 식으로 썼다? 네네. 제목에?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마치 그렇죠. 삼성 홍보부가 쓴 기사 같아요. 그런 네. 보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여기는 뭐 약간 진보 언론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한겨레, 경향도
별로 다르지 않더라. 예,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씁쓸하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네.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의 경쟁 네. 이거를 약간 뭐 미국과 한국의 경쟁 네. 이렇게 봐서 약간 애국주의적으로 맞아요. 접근하는 뭐 그런 시각도 있는데다가 게다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광고력, 네. 힘 예. 등등이 언론계에 그냥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맞습니다. 하나의 상징으로밖에 볼 수가 없군요. 네.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또 다들 뭐라고들 쓸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건 그렇고 KBS, MBC 사태 지금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KBS 기자협회가요. 방송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하면서 28일까지 고대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28일 이후까지 사퇴를 안 하면 서울을 제외한 KBS 전국 기자협회가 오늘부터 이제 제작 거부를 위한 찬반 투표를 해서 모두 제작 거부에 들어간다 할 때 월요일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요. 28일로 마지노선을 제시한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KBS PD협회도 30일부터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1,000명이 넘는 기자와 PD가 모두 제작 거부에 동참한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가 시작되어서요. 엿새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엿새 동안이나 해요? 네. 길게 하더라고요. 예.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전 직종에 걸쳐서 지금 현재 350여 명이 제작 거부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BC의 17개 지역의 노조 지부 역시,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죠. 역시 오늘 그 긴급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그 연대체를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KBS, MBC 그 양사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러면서 조금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인에게 언론사가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돈이나 그 어떤 노동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KBS와 MBC가 이런 제작 자율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KBS, MBC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미.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양사의 파업을 좀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는 시민단체 그 활동가이다 보니까 양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위해서 저희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자로서 공영방송을 정말 되찾고 싶다는 물론이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계속 지켜봅시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